594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이처셀 매수가는 26,000원, 비중 70% 들고 있습니다. 지금 10% 이상 수익이 났지만 이익폭이 줄어서 약간 속상합니다. 5월 들어서 추세가 꺾인 것 같아 절반 정도 물량을 줄일까 고민 중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매도 시점을 놓친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이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 축소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최근에 들어오셨고 네이처셀로 수익 내기는 어려웠을 건데 수익을 내셨네요. 일단 뭐 축하를 드리고 물량이 70%면 당연히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절반 이상이라도 뭐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글쎄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래, 바이오는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하고 있는 거라, 자 만약에 나는 정말 바이오에 한번 미래에 제일 대박 날 종목 하나 묻고 싶어, 그러면 팔아서는 안 될 겁니다. 네이처셀은. 그래서 한번 보죠. 저도 네이처셀을 매도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물량 70%를 바이오, 그것도 네이처셀이 70% 갖고 있으면 저가 아닌 모든 전문가가 아마 물량을 줄이라는 얘기를 똑같이 할 겁니다. 저는 원래 바이오를 주력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전에 같았으면 줄이라는 말씀도 안 드렸겠죠. 다만 최근에 워낙 이 바이오 대장주 쪽으로 악재가 이상하리만큼 악재가 돌아가면서 터지고 있고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별 내용 아닌 걸 가지고도 내용을 좀 부풀려서 좀 많이 좀 떨어뜨렸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는 종목은 대부분 아니죠. 자, 라정찬 대표입니다. 이 우리나라 이 줄기세포 1세대고 사실상 뭐 이 화제의 중심에 있는 분이죠. 그래서 라정찬 대표가 어쨌든 뭐 이 R&D 쪽으로 또 마케팅 쪽, IR 쪽으로는 뭐 최고급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바로 조인트 스템입니다. 이걸 2상에서 자, 이 조건부 허가를, 그러니까 3상을 마치면 그럴 일이 없죠. 2상에서 자, 이 급하게 시판 허가를 얻으려니까 조건부 시판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가 됐죠.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견했던 부분이 이게 왜 이렇게 부풀렸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보시면 카티스템도 그렇고 인보사도 그렇고 다 3상을 마치고 관절염 치료제가 시판 허가를 받았죠. 왜 그러면 형평성이 있는데 조인트 스템은 왜 2상에서 내주겠냐. 식약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치도 부족하다는 것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 3상을 했는데 3상을 완료하고 시판 허가가 안 나온 건 이건 정말 악재가 맞아요. 근데 2상에서 그냥 한번 툭 던진 거죠. 2상에서 조건부식 시판 허가를 신청을 해서 안 될 걸 각오하고도 안 되면 또 다시 보완해서 넣으면 되는 건데 이게 왜 2조나 날아가냐라는 거죠. 시가총액 2조가 날아갈 수 있는 악재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것이 마치 자 거의 뭐 임상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본에는 시술까지 한다는데, 그래서 좀 많이 억울했던 부분이 있겠고, 자 지금 마당에서는 조인트 스템 갖고 투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자 지금은 이제 역시 알츠하이머 치매줄기세포 쪽이 되겠죠. 일본 후생성에서 예비심사 3번, 본심사 2번을 거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시술하고 있습니다. 투약을 하고 있어요. 이 줄기세포로 알츠하이머 치료. 근데 이 건강예원권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건강예원권. 이걸로 30억 셀 줄기세포를 투여받을 수 있는 권한을 사게 되는 건데 지금 환자 3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생성이 그냥 승인을 준 게 아니라 예비심사 3번, 본심사 2번을 통해서 약효를 유효성을 인정을 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 3명의 이 치매 환자에겐 누군가에게는 뚜렷한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건강예원권이 아마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명이 신청하게 되면 100억이고 1000명이 신청하면 1000억이 될 것이고 10,000명이 신청하면 1조가 매출이 나오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환자가 70만 명, 70조 시장이 나온다는 데이고, 이 해외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는 7천만 명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거는 7천조인가요? 그래서 시장 규모를 그렇게 계산한다고 놓고 보면 네이처셀이 1조 5천억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정식으로 그래도 세계 최초로 승인받아 지금 환자한테 투약을 하고 있는 줄기세포로 유일한 기업이 네이처셀인데 1조 5천억, 잘 나갈 때 같았으면 3조 3천억도 싸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1조 5천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분이 지금 아마 이 급락하고 난 다음에 바닥권에서 들어왔는 것 같은데 싸게 샀고 지금 이익도 나 있는 상황이니까 70%, 단순히 70% 바이오에 70%니까 많아서 저도 절반은 좀 줄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내키지는 않습니다. 저라면 한번 가져가 보지 않을까. 저라면 한번 가져가 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유럽, 자, 이 알츠하이머 치매 줄기세포 치료제를 자,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시장까지 이제 진출한다고 한다면 글쎄 네이처셀의 상황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워낙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안 들어오는 종목이라 수급만 갖고 자 논하기는 좀 그렇고 간연 여의도의 큰 손들, 개인 큰 손들이 네이처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삼으시죠. 20일,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면 다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20일, 60일선 돌파에 실패를 하면 조금씩 나누어서 매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많은 바이오 기업들, 제약 바이오 기업이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만 그들 중에서 시장 자체 규모가 제일 큰 이 메디포스트의 양윤선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바이오 공장을 전부 돌려도 이 여기다 다 돌려도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생산을 못 맞출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전 세계 치매 환자들이 수요가 제일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시장 남아 있는 이 황금 시장에 제일 먼저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네이처셀이 글쎄요 언젠가는 한번 60선 뚫고 새로운 자 1호와 같은 흐름이 나올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늘 주목을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이분 입장은 일단 많아서 겁나서 절반 줄이려고 하는데 그건 좀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절반 이것도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